자, 시작하기 전에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죠.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정보일 뿐, 특정 종목 매수나 매도를 추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미디어를 켜면 온통 이 얘기뿐이죠. 2028년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제 20년 경험상 시장이 이렇게 한 목소리로 열광할 때가 사실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이 화려한 뉴스들 뒤에 감춰진 진짜 현실, 그리고 진짜 기회가 과연 어디에 숨어 있는지 그 속살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20년간 시장의 데이터를 통해 그 흐름을 읽어온 투자 전략가입니다. 오늘 이 뜨거운 감장인 휴머노이드 로봇을 분석하기 위해 상상인증권에서 나온 아주 날카로운 리포트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리포트 내용을 요약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어떤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에 어떤 행간을 읽어내는지, 그들의 시선으로 이 산업의 진짜 알파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지도입니다. 먼저 거대한 숲을 보고 점차 나무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뭇잎까지 파고드는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할 겁니다. 왜 지금 이 기술이 다시 주목받는지, 그 배경부터 시작해서 핵심 기술은 뭔지, 진짜 돈이 될 병목 구간은 어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까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드릴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네요. 테슬라나 피규어 AI가 공개하는 영상들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죠? 공상과학의 현실이 되는구나 싶고요. 근데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냥 감탄만 할 게 아니라 물어야 합니다. 왜 하필 지금일까요? 그 답은 기술 자체보다 더 큰 그림, 바로 거시경제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인구 감소, 그리고 지정학적 갈등 때문에 공장을 다시 자국으로 옮겨오는 이 흐름, 이 모든 게 결국 생산성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로 이어지거든요. 휴머노이드는 바로 이 거대한 파도를 탈 가장 강력한 후보 중 하나인 거죠. 그럼 기술적으로는 과거와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2015년 이전에 우리가 봤던 아시모 같은 로봇들은요, 말 그대로 규칙 기반이었어요. 엔지니어가 오른팔을 30도 들어라, 왼발을 15cm 옮겨라,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동작을 코딩해야 했죠. 그러니 정해진 시나리오를 벗어나면 그냥 고철덩어리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을 기점으로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게 등장하면서부터죠. AI가 가상 공간에서 수백만 번 넘어지고 부딪히면서 스스로 걷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악보를 주고 피아노를 치게 하던 시대에서 그냥 피아노만 던져주고 알아서 작곡하게 만드는 그런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인 셈입니다. 자, 이제 로봇의 머릿속으로 한번 쓱 들어가 보죠. VLM, VLA, 용어 듣고 벌써 머리 아프시면 안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건 그냥 로봇의 뇌와 신경계가 어떻게 일을 나누어서 하는지 설명하는 개념일 뿐이니까요. 이 두 가지만 딱 이해하면 이 산업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VLM. 이건 로봇의 되뇌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짜는 사령탑이죠. 우리가 테이블 위에 있는 저 빨간 사과 좀 집어줘 라고 말하면 로봇의 카메라가 본 시각 정보와 우리의 언어 명령을 합쳐서 저물체를 집으라는 명령이구나 하고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판단하는 역할이죠. VLM이 무엇을 할지 결정했다면 어떻게 할지는 바로 이 VLA가 담당합니다. 이건 로봇의 반사신경계나 손뇌 같은 행동대장이에요. 사과를 집으라는 명령을 받으면 팔을 얼마나 뻗어야 할지, 손목은 어떤 각도로 돌릴지, 손가락은 또 얼마의 힘으로 쥘지, 이 모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순식간에 착착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상 실제 세상에서 로봇의 성능은 바로 이 VLA가 얼마나 정교하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지금부터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시장은 온통 AI 두뇌, 즉 VLM이 얼마나 똑똑해졌는지에만 열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20년 경험이 말해주는 건요, 진짜 돈은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지루한 문제를 해결하는 곳에서 터진다는 겁니다. 휴머노이드 상용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진짜 병목, 그건 바로 하드웨어, 그 중에서도 손과 촉각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정확하게 짚었죠. 손이 로봇공학 난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간의 손처럼 섬세하게 달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망치를 강하게 휘두를 수도 있는 그런 만능손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 기술이 마주한 가장 거대한 벽입니다. 현재 휴머노이드가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성공하는 확률, 이게 기껏해야 60에서 90%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수치냐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자율주행차의 신뢰도는 99.999% 이상입니다. 공장에서 10번 중 한두 번씩 부품을 떨어뜨리는 로봇한테 월급 주실 사장님 혹시 계신가요? 없죠. 이 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부정확한 손의 움직임, 그리고 이 정도 힘으로 잡으면 되겠다 하는 촉각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 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상상인증권 리포트의 핵심인데 그냥 보면 잘 안 보이죠? 지금 당장 로봇 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28%의 액추에이터, 즉 모터입니다. 시장의 관심도 다 여기 쏠려 있죠. 하지만 실제 작업 성공률에 기여하는 중요도를 보면 AI 모듈과 촉각 센서 손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미래 중요도 상승폭을 보세요. 다른 부품들은 그대로인데 AI와 손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시장의 대다수는 눈에 보이는 저 28%짜리 액추에이터 관련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20년 경험과 데이터 모델이 가리키는 진짜 알파, 즉 초과 수익의 기회는 남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저 17%짜리 부품, 즉 촉각 센서와 로봇손 기술을 가진 기업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혜자가 가장 깊고 상용화의 마지막 열쇠를 쥔 곳, 진짜 승자는 바로 여기서 나올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기술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돈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거대한 로봇 전쟁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기술 분석을 넘어서 산업의 가치사슬, 즉 밸류 체인 관점에서 진짜 승자를 가려내 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골드러시 때 생각해보면요. 정작 금 캐서 대박난 사람보다 그 사람들한테 청바지랑 곡괭이 팔던 회사가 더 안정적으로 돈 벌었잖아요? 로봇 시장도 똑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완성품 업체가 모든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진정한 승자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핵심 부품, 즉 곡괭이를 공급하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똑똑한 기업들은 이미 이걸 알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수직 계열하죠. 테슬라 같은 선두주자들은 액추에이터나 로봇손 같은 핵심 부품을 외부에서 사오지 않고 직접 설계합니다. 왜냐하면 시뮬레이션에서는 날아다니던 로봇이 현실에서는 부품마다 미세한 성능 차이 때문에 버벅거리는 이 sim to real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사활을 건 과제이기 때문이죠. 특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설계 역량과 현대모비스의 양산 능력을 결합하는 이 전략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병목 현상을 그룹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아주 영리한 포석이죠.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같은 현실 투자자들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제 20년 노하우를 녹여낸 실전 플레이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함을 버리고 이 메가 트렌드의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 타임라인 그냥 스마트폰에 캡처해두세요. 이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10년 이상을 봐야 하는 마라톤이라는 걸 계속 상기시켜줄 겁니다. 2026년까지는 기껏해야 물류창고에서 인간 감독 아래 상자나 옮기는 수준일 거예요. 우리가 진짜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변곡점은 바로 저 2단계, 2027년부터 촉각 센서가 도입되면서 복잡한 조립이 가능해지는 바로 저 시장입니다. 완전한 자율화는 2030년도 훌쩍 넘어야 가능할 거고요. 이 로드맵을 머릿속에 넣어둬야만 헛된 기대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질지 감이 잘 안 오시면 디램 수요를 보면 됩니다. 로봇의 두뇌가 똑똑해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니까요. 리포트를 보면 2038년이 되면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디램 수요가 지금 전체 디램 시장의 10%에 달하는 거대한 시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명확합니다. 이 투자는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아니라 길고 멀리 봐야만 그 달콤한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인 액션 플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할까요? 딱 3가지 원칙만 기억하세요. 첫째, 비중 조절. 이거 절대 몰빵할 테마 아닙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포트폴리오의 작은 양념처럼만 가져가세요. 둘째, 핵심 부품 집중. 제가 계속 강조했던 곡괭이 기업들, 특히 기술 장벽이 높은 촉각 센서 관련 기업들을 미리 공부해두고 추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적 지표를 바꾸세요.
새로운 로봇 데모 영상에 박수 칠 게 아니라 작업 성공률 99% 돌파 같은 실질적인 데이터가 나올 때가 진짜 의미 있는 신호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다가오는 공상과학 같은 미래에 투자하면서도 크게 잃지 않는, 지지 않는 전략이 과연 무엇인지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의 최종 투자 스탠스는 신중한 낙관론 이 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이 거대한 흐름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험난하고 시간도 우리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스포트라이트에서 한 발짝 비켜서서 진짜 기술적 해자를 가진 핵심 부품 공급사들을 공부하면서 꾸준히 따라가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단기 시세에 흔들리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죠. 결국 주식시장은요, 미래를 똑똑하게 예측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변화와 위기 속에서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그런 생존의 무대입니다. 이게 제 투자 철학의 전부이고 또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봇이 인간처럼 정교한 촉각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순간, 어떤 전통산업이 가장 먼저 파괴적인 혁신 혹은 생존의 위기를 느끼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미래의 투자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프레임워크가 오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계속 만들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야기였습니다.